안녕하십니까. 기수명문박 장윤기입니다. 오늘도 만났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예, 더위에 잘 지나시고 계시죠? 또 특히나 또 코로나가 그냥 이렇게 막 슬치고 다니니까 그냥 세자루수가 나왔다고 정부가 그냥 난리가 나니까 이게 참 불안해서 잘 못 다니잖아요. 이제 마음 푹 놓고 사실 때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하시기 전에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기수맥 장윤규 치셔서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제가 또 다시 준비해서 우리 매 시간마다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만나면 제가 도움이 참 많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엔 치매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우리 암에 대한 거예요. 암이 뭐예요? 암의 결과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한자로 암을 한번 써보겠어요. 암은 이렇게 써요. 이게 밥상에서 이 구자가 3개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에 먹은 것이 쌓여서 암이 돼요. 이 한자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음식을 많이 먹어요. 음식을 먹었더니 위장에서 소화를 시켜야 돼. 그런데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는 게 사실은 간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액을 내줘야 되겠죠. 자, 위에서 소화를 일단 시켜요. 그러면 피가 어디가 모이느냐 하면 피가 위장에 많이 모여요. 그렇죠. 위가 막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먹고 나면 어디에 피가 좀 줄어드냐면 머리에 피가 줄어요. 그 위장에 피가 많이 모여. 그러니까 머리가 피가 적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졸려요. 위장은 피가 많이 움직이니까 윗속에 피가 많아요. 윗속에 피가 많으면 그 속에 뭐가 생긴다고 했냐면 정전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피가 움직이고 피가 많이 움직일수록 정전기가 많이 움직인다. 막 움직이면 이게 정전기가 쌓인다. 그러니까 많이 먹을수록 뭐가 생긴다? 위장에 정전기가 생기니까 위에 정전기가 생기니까 위에 뭐가 걸리겠어요? 암이 많이 걸린다. 이게 암. 예?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암이 많다. 밥을 먹는데 묽은 밥을 먹는 거와 된 밥을 먹어요. 다시 말하면 말아 먹는 사람과 비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위장이 더 피가 움직이기 좋겠어요? 예, 묽은 그 죽 같은 거 먹는 사람은 위가 잘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피가 많이 필요 없겠죠. 된 밥 먹어요. 맨날 비벼 먹어요. 물도 안 먹어요. 그러면 위장 속에 뭐가 많이 오겠어요? 피가 많이 와야 되겠죠. 그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많이 움직이니까 위장 속에 뭐가 많아요? 피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생긴다고요? 정전기가 많이 생긴다. 적혈구가 막 부딪히니까 그냥 깨지는 거예요. 혈관이 깨져. 막 적혈구가 그냥 깨지더니 이것이 쌓여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딱 돼갖고 염증이 생겨. 그게 정전기가 생기면 정전기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이 정전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피부에 전기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전기가 안 가니까 위장이 차지는 거죠. 위장이 차지니까 그게 염증이 생기겠죠. 왜? 백혈구가 못 오니까. 전기가 통해야 피가 통하잖아요. 그런데 백혈구가 못 와. 그러면 그게 뭐가 생겨? 염증이 생기겠죠. 그 위험이 생겨. 그 위험이 헬리코박터가 들어온다. 그 위험이 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위험과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암의 확률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암은 염증의 결과라고 말하잖아요. 염이 많다. 위 속에 어떤든지 염이 많다. 간에 염이 많다. 그럼 간암. 위염이 많다. 그럼 위암. 염증이 많으면 암 확률을 굉장히 많이 가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암이 위장에서는 그러니까 된 밥이 좋겠어요? 찬밥이 좋겠어요? 체질마다 좀 다르겠죠? 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밥을 된 거 먹으면 위에 피가 더 많이 오니까 정전기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위 속에 정전기가 많이 걸렸어요. 많아. 그러니까 뭉쳐져 있어.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위염. 또 지나면 위궤양, 그 지나면 위암. 이 확률을 굉장히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잖아요. 저는 자연을 얘기합니다. 이 내추럴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계속 우리 공부하면서 갑니다. 병이 걸렸다 약 먹는 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처방 받으세요. 우리는 생활하는 생활 속에 어떻게 하면 자연과 더불어 내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주신 수명대로 그걸 천수라 그래요. 천수대로 잘 살 수 있을까? 병원에 가서 들어누워서 10년 20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엄청 길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길어졌는데 이것이 사람의 삶처럼 살고 있을까요? 요양보호실에 가서 요양병원에 가서 10년을 살아요. 거기서 20년을 사시는 분도 계세요. 안타까운 것은요, 치매가 걸려서 20년을 사세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어 있는 거와 똑같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통계는 그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길지만 내가 병원에서 누워서 오랫동안 있다가 죽으면 이거는 생명이 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생명은 끝났어요. 자, 암이에요. 이불 새끼를 통해서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여서 암이라고 하니 그것이 한자의 뜻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 조금은 가죠. 많이 먹었더니 위장 속에 뭐가 많이 온다? 피가 많이 온다. 피가 많이 오니까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위장이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가 주범의 원인이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스트레스는 먹어서 오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짜증나는 스트레스도 많아요. 내가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짜 짜증이 났어요. 무엇이 일이 안 돼. 저것 때문에 진짜 내가 살 수가 없어 죽겠어. 기가 차. 기가 막혀. 내 기가 막혀 못 살겠다. 정말 기가 차서 죽겠다 이거.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렇게 쌓인 스트레스는 그걸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라는 얘기는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모님, 그죠? 어디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냥 짜증나는 거. 예. 이게 물리학적으로 온 거예요. 물리학적인 용어가 스트레스인데 이게 의학적으로 이제 써먹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하는 정상적인 아닌 일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을 막 생각을 해. 그러면 내 몸에 스트레스가 쌓여요. 놀아요. 노래 부르고 놀아. 막 그러는데 내 몸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 그러면요,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뭐냐?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는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뭘 일으킨다? 정전기를 일으킨다. 정전기가 주 원인이다. 그럼 이 정전기가 우리한테 오면 뭘 일으키냐? 염증을 일으킨다. 염증을 일으키면 그것이 뭘로 가냐? 암으로 갈 확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암은 뭘로 만들어요? 암은 세포라고 그러잖아요. 세포니까 주로 뭐가 제대로 형성이 못한 거라고요? 단백질이요. 단백질 세포가 불연소라고 있어요. 불연소 단백질 들어보셨죠? 필수 아미노산 20개 중에 아미노산 중에 필수 아미노산 11개 중에 내가 밖에서 들어가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 그중에 2개는 그냥 다른 게 만들어지니까 9개가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걸 단백가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단백가라고 그래요. 단백가의 가치는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같이 들어가야 돼. 7대 3의 비율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도 어떤 단백질이냐? 동물성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이냐? 진짜 동물성 단백질이 풀 먹고 자란 단백질이냐? 사료 먹고 자란 단백질이냐? 이 말입니다. 정말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은 고기를 먹을 것이 없어. 그런 데는 풀밖에 없어. 그런 데서 자라는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은요, 정말 좋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런 거 가지고 있대잖아. 북한은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한테 어떻게 사료를 주냐. 참 소한테 어떻게 사료를 주냐. 그러니까 소한테 사료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풀만 먹고 자라. 그 좋은 속에 좋은 단백질이겠죠. 근데 우리가 먹는 단백질은 이게 사료를 주는 거예요. 사료는 동물성으로 만들어요.
고기를 먹고 자란 소가 고기를 내어 놓으니 이것이요 정상적인 단백질이냐 이 말입니다. 소고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차라리 돼지고기를 드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원래 말이 소고기는 주워도 먹지 말고요. 돼지고기는 주워 먹고, 돼지고기는 주워 먹고요. 닭고기는 그냥 있으면 사 먹고, 오리고기는 그냥 내가 돈 주고 사라 하잖아요. 뺏어 먹어야 돼. 지나가다가 누가 있으면 그냥 한 점 얻어 먹어야 돼. 오리고기 같은. 개고기 좋은 거는요, 똥 먹고 자란 개고기는 지나가다가 누가 개고기 먹잖아. 그러면 한 점 따가 그냥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뺏어서라도 먹어야 돼요. 그 좋은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좋은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는 이 단백질 세포가 뭐냐면 아미노산을 잘 가지고 있어요. 가장 좋은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 자체예요. 그 아미노기가 아미노산 얘기 들어보셨죠? 아미노기, 뭐 아미노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으로 가기 전에 아미노기가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진 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이 단백질이 가장 좋은 것은 단백질이에요. 진짜 고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고기를 먹어라? 풀 먹고 자란 고기를 드시면 정말 좋은 고기다. 자, 암이 안 걸리려면 첫 번째 예방하는 게 뭐예요? 항산화 비타민? 그거는요, 일반 식품 파는 사람에서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건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 얘기를 하자 그랬잖아요. 자연으로. 자연 얘기하자는 거예요. 맨발을 땅에다 긋고 물에 자주 들어가라고 그랬죠. 뭘 빼라고요? 정전기를 빼라는 거예요. 전자파에서 오는 정전기가 내 몸에 쌓여요. 나는 벼락을 맞으면 뇌가 정전기가 쌓여요. 벼락을 맞는다. 이거 1분에 수천 번의 벼락이 우리를 지나가요. 양전자가. 그러면 내가요, 내 몸에 그것이 계속 쌓이는데 적게 쌓여요. 조금 쌓이는데 이게 많이 쌓일 때까지 쌓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쌓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품을 먹어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음양의 조화라고 하잖아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식품을 먹어주면 이게 잠깐은 날아가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물에 가서 사는 거예요. 물에 발을 땅에 디디는 겁니다. 발을 땅에 디디는 겁니다. 발을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맨발로 사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 중에요, 가장 재앙 중에 재앙이 신발이래요. 이 과학자들이 얘기가 그래요. 물리학자도 얘기가 그거예요. 가장 재앙은요, 신발이래요. 이 신발을 신었더니 땅의 기운을 하나도 못 가지고 우리를 온다는 겁니다. 아스팔트에 저 고무지요. 그래서 딱 그냥 고무가 좋아야 되나 쿠션 좋아요. 신을 신었더니 운동화를 신었더니 쿠션이 좋다. 그러면 그 운동화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운동화는 단단해가고 신으면 발바닥에서 마사지가 탁탁 돼야 돼. 발바닥에 마사지가 된다는 것은 발바닥에 마사지사가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얇은 고무신이나 맨발을 갖고 발을 돌을 디디고 살면 허리도 바로 펴지고 모든 근육이 바로 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은 좋은 것이 못 된다. 자, 암을 예방하려면 첫 번째 우리는 뭘 하자고요? 물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 땅을 가까이 하라. 땅을 가까이 하면 공기도 가까이 해지고요. 태양도 가까이 해지는 겁니다. 그러죠? 땅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걸 언제 한다고요? 치매는 언제? 저녁에 잘 때 치매가 생긴다. 암도 언제 생길 것 같아요? 암도 낮에 생길 것 같아요? 저녁에 생길 것 같아요? 암도 밤에 생겨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한 자율신경에 움직이는 그 운동으로만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돼. 그러면 내 몸에 뭐가 쌓이냐면 과산화가 많이 쌓여요. 활성산소가 많이 쌓여요. 내 몸에 스트레스가 날아가질 못해. 그러니까 잠잘 때 잠자리에서 뭘 빼주라? 땅을 가까이 하라. 땅을 가져오세요. 어싱을 하세요. 이게 어싱을 하시면요,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어싱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자꾸 교육을 들으면 어싱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전 국민이 건강하게 정말 살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파동이 뇌파가 안 되면 뭐가 생기냐면 불면증, 우울증, 건망증 이런 것이 온다 그랬죠. 그 다음 근육통도 와요. 근데 이거는 뭐냐? 수맥파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땅 밑에서 파동이 7이라는 파동으로 계속 흔들면 나는
0에서 4의 파동으로 가야 되는데 4의 이하로 들어가지 못하는 파동을 흔들어 보면 내 몸에 스트레스를 계속 쌓여. 그렇게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에요. 잠을 잤는데 이것이 자는지 마는지 그러면 뭐가 나냐? 짜증이 나요. 그러면 짜증이 엄청나요. 부부간에 싸워요. 다투어요. 애들도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쌓여요. 애들도 눈만 뜨면 엄마 아버지 말하면 짜증부터 내요. 부모하고 싸워요. 그런 집은 집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수맥을 잘라내는 겁니다. 두 번째 의식을 하는 겁니다. 땅을 가까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부터는 땅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 물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저 후진국에 사는데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은 사실은 암은 적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암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어패류에서 오는 암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요. 그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땅을 맨발로 많이 다니는 민족은 질병은 있어요. 그러나 이 질환은 잘 없어요. 질병과 질병은 고칠 수가 있어요. 염증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질환은 못 고치잖아요. 거의 우리는 못 고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대사성 질환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사성 질환의 시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암이 생겼어요. 당뇨 생겼어요. 암이 생기면 뭐 5년 후에 완치가 된다고. 완치가 어디 있어요? 암이 어떻게 완치가 있냐고요. 우리 완치됐냐고 묻잖아요. 아니요. 정상이 완치가 없어요. 그거 또 생겨요. 우리는 암세포를 항시 가지고 있으니까 암은 완치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정상생활로 돌아왔어요. 정상생활 하셔도 됩니다. 그러지. 예, 완치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타나요. 그때 완치라미? 의사 선생님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몸에는 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암세포는 항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접할 때 내가 자연을 접하면 이것이 내가 항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스트레스를 빼자. 스트레스 빼려는 거 못 빼? 전자파를 빼고. 전자파가 내 몸에 뭘로 쌓인다? 벼락으로 오니까 정전기로 쌓여요. 그런 내 몸에 정전기를 빼는 게 첫 번째예요. 무조건 정전기를 빼셔야 됩니다. 정전기를 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내 먼저 책에 소개했죠. 모든 병은 몸속에 정전기가 원인이다는 책도 한번 사보시고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일본의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니까 책도 사보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보도 요즘 가면은 근육통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맨날 가서요. 정형외과나 어떤 외과 가면 요즘 뭐냐면 도수 치료라는 게 있어요. 도수 치료를 해요. 받을 때는 시원해요. 돈 왔으면 또 아파. 다음에는 근육통에 대한 거. 이 우리와 잠자리와 근육, 수맥과 근육,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 전자파, 정전기와 근육에 대한 공부를 다음 달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